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광주와 전남시 도민들은 당연한 결과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도 65만여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해 진실과 정의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야권은 호남의 선택을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탄핵 사유가 되지 못했지만 대통령에게 참사 책임이 있다는 점은 소수 의견으로 적시됐습니다. 올겨울 광장을 촛불로 달아오르게 한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탄핵 인용 소식을 접한 광주 지역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다, 또 국민의 승리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헌재의 결정문 낭독이 이어지던 시각, 촛불 집회를 열던 광장에서 시민들은 대형 스크린을 함께 바라보며 긴장감 속에 숨을 죽입니다. 몇 차례 그러나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된 탄핵 인용. 광장 곳곳에서 탄성과 박수가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탄핵이 가결되어서 그게 정말로 기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은 우리 촛불 국민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바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등에서도 생중계 화면 앞에 모여든 시민들이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지켜봤고 눈물이 글썽이며 환호했습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보여주고 국민의 마음이 우리 헌법재판관 그대로 아주 너무 잘 나타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속이 시원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18차례의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린 5.18 민주광장에서는 오늘 오후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선고에 지역민들은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민심의 반영이라며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전원 합의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한 순간 TV를 통해 시시각각 전해지는 뉴스를 긴장 속에 지켜보던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에 환호했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후세들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감격했습니다. 우선들을 생각하면 꼭 탄핵이 돼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지역민들은 헌재가 촛불의 민심을 받아들여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확립한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민들 고생했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봐야지. 탄핵 소추 이후 찬반으로 분열됐던 민심과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눈 팔지 말고 그대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깨끗한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이후 석 달간의 긴 여정. 헌재의 선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지역민들은 이제 분열된 민심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진실과 정의를 밝혀온 원동력은 바로 촛불이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 결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촛불은 결국 해냈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나라를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촛불은 들불처럼 번졌고 촛불을 꺾으려는 망언과 냉소에는 더욱 거센 불길로 맞섰습니다. 대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힘을 보탰고 중고생들까지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역풍이 무서워 주저하는 정치권에 채찍을 휘둘러 탄핵 소추를 이끌어냈고 버티기와 모르쇠로 일관한 박근혜와 그의 동조 세력들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통해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 박근혜는 자연인으로 돌아갔고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5월 광장엔 그렇게 또 한 번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37년 전의 역사가 군부의 총칼에 맞서 민중의 자존을 지키려 했던 저항이었다면 이번엔 시민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망가진 대의민주제를 고쳐 세운 적극적인 정치 행위였습니다. 의회의 견제를 오히려 국민들이 되살려낸 거죠. 의회가 재구시를 못할 때 국민들이 강력하게 압력을 가해서 의회로 하여금 견제하도록 하고 그 견제의 가장 최후의 수단인 탄핵을 하도록 강제한 일이고 나라의 자존심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촛불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창출해야 하는 또 다른 시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날은 촛불과 5월이 승리한 날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실천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논평을 내고 나라가 바로 서기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적폐청산과 국가 개조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촛불을 든 사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탄핵을 반대했던 분도 같은 국민이고 촛불을 든 국민도 같은 국민이라며 결과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촛불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때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전국은 탄핵에서 이제 대선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호남의 선택을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 정치권은 시민혁명이 완수됐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며 촛불 민심을 앞세웠습니다. 주권재민의 추상 같은 헌법 정신으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세력을 마침내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켰습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공은 국민에게 돌리고 숙제는 스스로 떠안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탄핵이란 야권 공동의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제부터는 2달 안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 사이의 각축전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는 오는 27일 광주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순회 경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론을 구체하는 문재인 전 대표나 반전을 시도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호남 경선은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국민의당은 후보 개개인은 물론이고 정당 차원에서도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다시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남의 선택을 두고 두 야당의 대결과 후보들 간의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개헌과 연정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연대 움직임이 대선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세월호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도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팽목항에서 지켜봤습니다. 대선 주자로서는 처음으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오전부터 팽목항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는 동안 미수습자 가족인 권오복 씨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성실 의무는 추상적이어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잠시 말을 잃기도 했지만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곧 만장일치로 파면이 선고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파면은 당연한 거지만은 저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박근혜에 대해서 인과응보다. 그러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헌재가 생명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1순위가 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대통령, 그럼 뭐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선고 직후 대선 주자로서는 처음으로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은 검찰 수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당도 저도 이 미수습자들의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양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세월호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책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을 담은 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문제는 탄핵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목할 건 대통령 대응의 불성실함을 꼬집은 헌법재판관 2명의 보충 의견.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고 심각성을 인지한 뒤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며 전화로 원론 쪽 지시를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책임자로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한 차례 받았다는 것을 빼면 헌법재판소조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에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성의가 없었고 불리한 건 경호상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특조위 조사나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됐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란 비판과 함께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촉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 경선 규칙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선에서 사전 선거인단 모집 없는 완전 국민 경선제에 의한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경선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과 손학규 전 대표 측, 천정배 전 대표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박지원 대표가 직접 중재한 끝에 타결했습니다. 금호 타이어를 중국의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에 팔기로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서 더블스타와의 주식 매매 계약 체결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에 더블스타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타진할 예정입니다. 박 회장은 채권단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전남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면서 강진과 영암, 무안군 가금 농가에 오는 16일까지 이동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농가를 보유한 계열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응에 돌입해 다솔과 사조는 오늘 정오까지, 정다운은 내일 저녁 8시까지 자체 일시 이동중지를 실시합니다. 축사에서 탈출한 소 13마리가 도로를 활보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4시쯤 영암군 영암읍의 한 도로에서 25살 정모 씨가 몰던 차량이 소 5마리와 잇따라 부딪혀 소 3마리가 죽고 정 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2시 35분쯤 사고 현장에서 8km가량 떨어진 영암군 군서면의 한 축사에서 소 13마리가 탈출했으며 현재까지 11마리가 포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정말 봄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낮에 비해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니까 큰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내일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엔 햇볕도 내리쬐면서 포근한 봄 기온 만끽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들이 가셔도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점차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때문에 요즘 안개가 자주 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구름이 끼기 시작하겠고요. 오전부터 미세먼지가 짙어지면서 공기질 탁하겠습니다.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 대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4.1도, 장성 영하 3.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적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7도, 보성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m 안팎으로 물결 낮게 일겠는데요.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평년 기온 웃도는 낮 기온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